출근길 지하철. 스마트폰 화면에 뜬 두 글자 구조조정.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 수백 명 규모라는 헤드라인에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설마 나도 해당하는 걸까? 사무실에 도착해도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지만 모두의 머릿속은 똑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나한테 해당되는 건가? 얼마나 심각한 거지? 인사팀에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모른다는 대답뿐. 이 막연한 정보의 차단과 부재가 공포를 무한대로 키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성적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나만의 생존 지도를 그릴 것인가. 감정적 반응을 멈추고 냉철한 진단을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구조조정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구조조정은 사실 4가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부 구조조정. 특정 제품 라인이나 부서를 매각하는 경우죠. 이때 핵심은 내가 그 소속인가입니다. 둘째, 인력 구조조정.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처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고용 위협이 따릅니다. 셋째, 조직 구조조정. 부서가 통합되거나 보고 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고용은 유지되지만 내 역할과 상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넷째, 재무 구조조정. 자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를 조정하는 것으로 직원에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가장 적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왜 구조조정을 할까요? 흔히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1순위 목표는 현재의 원가 절감입니다. 회사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먼저 잘라낼까요? 안전구역은 명확합니다. 회사 매출의 핵심이거나 향후 3년의 투자 방향과 일치하거나 AI나 외주로 대체 불가능한 기능. 즉, 없어지면 당장 사업 운영이 멈추는 부서입니다. 반면 위험구역은 전략적으로 비필수적이거나 쉽게 아웃소싱 가능한 업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우리 회사라는 관역의 정중앙에 있는가, 아니면 가장자리에 있는가? 만약 우리 회사의 구조조정이 조직이나 재무 유형이라면 일단 심호흡을 하고 안심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부나 인력 구조조정이라면 냉정해져야 합니다. 내 팀이 회사의 생존을 담보하는 핵심인지, 아니면 당장 쳐내도 지장 없는 주변부인지 즉시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여기 한 IT 기업 개발자 성 씨의 사례를 보시죠. 전사 구조조정 뉴스를 보고 그는 극도의 패닉에 빠졌습니다. 내 경력은 여기서 끝인가? 하지만 그는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팩트체크를 시작했습니다. 기사 상세 분석 결과 구조조정 대상이 철수 예정인 특정 해외 사업부임을 확인했죠. 자신의 소속인 국내 핵심 서비스팀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닫자 통제 불가능했던 불안의 절반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팩트체크 한 번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입니다. 구조조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처럼 말이죠. 이 4가지 적색 경고 신호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내 팀의 업무가 AI나 외주로 이전되기 시작한다. 둘째, 팀 내 신규 채용이 완전히 중단된다. 셋째, 팀 예산이 급격히 삭감되고 정기 예산 회의조차 생략된다. 넷째, 새로운 프로젝트 배정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명확한 패턴이자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먼저 읽은 자는 압도적인 여유를 갖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가 강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프로젝트 배정 중단과 예산 삭감 신호를 포착한 뒤 30일부터 즉시 이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D-Day, 회사의 구조조정이 공식 발표되고 동료들이 패닉에 빠진 바로 그날, 그는 이미 유망한 타기업 2곳과 면접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죠. 만약 안타깝게도 당신이 대상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권고사직과 정리해고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법적 지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와 직원의 동의, 즉 상호 합의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정리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이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등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다면 이것이 강제가 아닌 냉정한 협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회사가 제시하는 법정 퇴직금에 더해 추가 위로금의 가치를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내 커리어와 재취업 기간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유리한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협상과 별개로 가장 현실적인 최후의 안전망을 사수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둘째, 퇴직금 적립 현황을 조회하세요. 퇴직 전 내 퇴직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캡처하고 보관해 두십시오. 셋째, 지연 지급에 대비하세요. 급여나 퇴직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각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방하고 주도권을 갖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액션 플랜, 즉각적인 이력서 업데이트입니다. 이력서를 쓰는 것은 항복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은 사라지고 협상력은 극대화됩니다. 이력서는 떠날 때가 아니라 선택지를 만들 때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액션 플랜, 가벼운 네트워킹 가동입니다. 절박할 때 찾으면 늦습니다. 평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 가벼운 안부 인사 한마디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직 정보와 추천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평온한 지금 당장 네트워킹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액션 플랜, 3개월의 재정 완충 장치 확인입니다. 현금은 가장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갑자기 소득이 끊겨도 버틸 수 있는 3개월치 비상자금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이 돈이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선택과 행동 반경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종류를 파악하고 내 위치를 진단하며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정보가 모이면 막연한 불안은 사라지고 행동할 용기가 생깁니다. 주도권은 이제 당신에게 있습니다.